을미사변. 사건의 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을미사변을 짧게 요약하자면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 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와 일본인 낭인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천궁 곤영 앞 일대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에 태운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사전 모의, 진행 과정, 결과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과 130년이나 지난 사건이기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을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사전 모의 계획. 대한개년사에 보면 10월 3일 일본 공사관 지하 밀실에서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졌다. 시바시로는 당시 미우라의 참모였는데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유학한 고급 엘리트였다. 그는 조선에 나와 있는 천우엽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미우라를 보좌하였다. 일본의 낭인들 중에는 동경제국대학 출신 등 엘리트 지식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의 범행은 일본 낭인들이 맡고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의 반란으로 꾸민다. 둘째, 일본인 가담자는 낭인 자객, 일본 수비대 군인, 일본 공사관 순사들로 구성한다. 이때 낭인 자객들의 동원은 일본 신문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가 맡았다. 구마모토와 낭인 30여 명과 한성신보 주필 구니토모 시게아키, 편집장 고바야가와 히데오, 기자 히라야마 이와이코, 사사키 마사유키 키쿠치 겐조 등의 민간인들을 동원한다. 셋째, 일본 수비대와 순사, 조선인 훈련대를 움직이는 일은 일본 공사관이 맡는다. 그래서 황후시의 구스노세 유키코 등이 참여한다. 넷째, 거사일은 10월 10일 새벽으로 한다. 진행 과정. 조선 정부가 훈련대 해산을 명령한 때는 10월 7일 새벽 2시였고 군부 대신 안경수와 우범선이 구시경 미우라 고로에게 통보했다. 이에 미우라는 거사 날짜를 그날 밤으로 바꾸고 스기무라와 의논한 뒤 오카모토 류노스케를 불러들인다. 오카모토는 10월 6일 흥선대원군을 만난 뒤 일본으로 가는 척하다가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미우라는 거사 계획서인 입걸 방략서를 영사관보인 호리쿠치 구마이치에게 주고 용산으로 가서 거사 준비를 지시한다. 이에 한성신보 직원들과 낭인들은 칼 또는 총을 들고 용산으로 모였다. 또 미우라는 오기하라, 히데지로에게 영사관 순사들을 인솔하여 사복에 칼을 차고 용산으로 가도록 지시한다. 아사야마로 하여금 군부 협판 이주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이주에가 조선인 몇 명을 규합하여 공덕리로 가도록 했다. 그렇게 그날 밤에 공덕리 대원군 별장에 모인 사람은 공사관 직원, 고문관, 순사, 기자 등 약 60여 명에 달했다. 오카모토가 이끄는 일본인 낭인들이 공덕리에 도착한 때는 자정쯤이었으나 흥선대원군이 교열을 타고 떠난 때는 새벽 3시경이었다. 대원군은 그들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담을 넘어 별장 격리를 모두 포박하여 가두고 옷을 빼앗아 일본인 순사들이 덧입었는데 조선군으로 위장하려 함이었다. 오랜 신랑이 끝에 대원군이 집을 나섰다. 일행이 서대문에 이르렀을 때 우범선이 이끄는 훈련대 제2대대와 합류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는 황후를 시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잠시 뒤에 집결 장소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으로 갔던 140여 명의 일본 수비대 제1중대가 도착하였다. 이때 경복궁에서는 일본 수비대 제3중대가 광화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수비대 제2중대장은 훈련대 제2대대를 인솔하고 춘생문 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새벽 2시경부터 미리 와서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다가 광화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사방에서 궁궐담을 넘고 외전의 근정전 일원을 지나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건천궁 쪽으로 돌진했다. 새벽 2시경에 별궁관에게 고종의 호위경관 2명이 달려와 삼군부의 일본군과 조선군 훈련대가 운집해 있다고 보고하자 현흥택 정령은 즉시 궁궐 경비병 여럿을 광화문으로 급히 보내 상황을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 새벽 4시 무렵에 조선군 훈련대 대대가 춘생문, 추성문을 포위하였다고 현흥택 정령은 증언했다. 이때 경복궁은 경회루와 수정전 일대를 제외하고 근정전 일대를 포함해 광화문까지 총격전이 벌어져 광화문과 근정전을 포함해 총격전으로 난리가 난 상태였다. 이때를 기회로 노린 일본군은 경복궁 곳곳을 뒤지다가 건천궁 일대에서 명성황후를 찾은 것이다. 윌리엄 다이 장군과 아파나시 사바티는 이학균 부령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별궁관실로 갔으나 2명의 부령과 최소한 6, 7명의 당직 장교가 야근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사바티는 증언했다. 또한 고종은 이미 새벽 4시 반 전후로 궁궐이 소란함을 알고 있었으며 명성황후는 위험한 침전인 오코루를 떠나 은신하였으리라 여겼다고 한다. 고종은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했다는 급보를 받고 이범진에게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이범진이 미국 공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궐 쪽에서 첫 총성이 들려왔다고 이범진은 증언했다. 이범진은 미국 공사관을 거쳐서 러시아 공사관을 찾아가 궁궐이 일본군에 포위되었음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 사바틴의 증언을 보면 사건 전날 10월 6일 밤에 조선군 훈련대와 일본군이 대궐 앞에 모여 소란을 피웠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당일 밤에는 음모가 있으리라는 정보를 중국인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결국 대궐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경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약 300명이 교관의 인솔을 받으며 뭔가 논의하였다. 그 뒤 한 조선인이 큰 소리로 대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 외쳤다. 광화문을 지키던 경비병과 순검들이 저항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다. 새벽 5시 무렵 흥선대원군 일행이 광화문 앞에 이르자 일본 순사들이 담을 넘어 빗장을 풀었다. 광화문이 열리자 일본군과 조선인 근위대 병력이 소리를 지르며 경복궁을 향해 돌진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인들은 광화문을 넘어 경복궁 앞에 이르렀다. 담을 넘은 일본인 폭도들이 궁궐 경비병에게 발포하자 경비병은 무기와 군복상의를 벗어던져 버리고 초소를 떠나 어디론가 달아났고 폭도들은 남쪽의 광화문, 동북쪽의 춘생문, 서북쪽의 추성문 등 3개의 문으로 침입했다. 경복궁 입구에는 미국인 지휘관 윌리엄 다이가 지휘하는 조선인 경비대 500여 명이 지키고 있었으나 이들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인 낭인들과 조선인 병력은 쉽게 경비대를 격퇴했다. 폭도들은 근정전까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근정전을 지키는 병사들과의 총격전을 벌이는 끝에 근정전이 뚫려버려 건천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레딘 사바틴은 궁궐 안에서 수비하던 도중 폭도와 황관, 벼슬아치, 국노 등에게 떠밀렸다가 일본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호의를 요청했다. 그 뒤 그곳에서 서서 사건을 목격 중 명성황후 씨의 직전 두들겨 맞고 현장에서 쫓겨난다. 사바틴이 고종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궁전뜰에서 일본인의 행패를 목격했다. 윌리엄 다이도 시위대를 지휘하면서 궁 안에서 이 참상을 목격했다. 사바틴과 다이는 둘 다 일본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뒷날 일본인들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법부 협판 권재영의 보고서 권재영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은 흉도들의 주의를 따돌려 명성황후의 피신을 돕기 위해 밀실의 뒷문을 모두 열고 흉도들이 잘 보이는 방 문 앞에 나와 서 있었는데 흉도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그 방에 들어가 고종의 어깨와 팔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고종 옆에서 권총을 쏘고 궁녀들을 난타하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또한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주저앉혔으며 태자도 다른 방에서 붙잡혀 머리채를 휘둘리고 관이 벗겨지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다. 같은 시각 경복궁에 왕비가 없음을 안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경복궁 북쪽인 건천궁으로 향한다. 일본인들을 막으려고 나왔던 홍계훈과 시위대는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나 이들의 화승총은 일본에 개량된 총을 당해내지 못했다. 3,400여 시위대가 연대장 현흥택과 교관 다이 장군의 지휘를 받으며 총격전을 벌였으나 가보경장 때 우수한 무기를 빼앗겨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건천궁까지 다가온 흉도들은 대우를 지어 한문을 포위하고 파수를 보았다. 자객들은 전당으로 들어가 밀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은 근정전 뒤 강령전 옆에서 기다렸다. 훈련대 군인들은 건천궁 앞마당에서 쉬며 황후 시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흉도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명성황후의 처소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등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궁녀들은 두들겨 맞고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건천궁 동쪽 군영 앞 오코루에서 황후를 찾아냈는데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황후가 있는 방 앞을 가로막고 나서다가 권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이어 신문기자 히라야마 이와이코가 다시 칼로 두 팔을 베었다. 그러나 버둥대며 일행을 방해하던 이경직은 낭인들에 의해 허리가 베어 죽게 된다. 곤영 앞에 진입한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궁녀와 상궁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누가 왕후인지 색출하던 중 변복한 왕후를 찾아내자 살해한다. 낭인들은 궁녀들 사이에 숨었다가 도망치는 명성황후를 쫓아가 그녀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려 내동댕이 친 뒤 맨발로 계속 밟고 일본군 4명이 칼로 찔렀다.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이자 조선 주재 특파원인 프레더릭 맥켄지에 의하면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방 한 구석에 숨은 여인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왕후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왕후는 이를 부인하고 몸을 피해 마루 아래로 달아나려는 순간 일격을 당했다고 한다. 명성황후가 절명한 시각은 사바틴이 현장을 떠난 지 20-30분 뒤인 새벽 5시 50분 이후인 10월 8일 아침 6시 직전이나 직후로 여겨지나 절명한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방 안에서 황후의 시신을 보았다는 증언은 많다. 또한 낭인들은 황후를 죽인 뒤에도 그들이 죽인 사람이 황후임을 알지 못하여
용모가 비슷한 궁녀를 3명 살해하였다. 흉도 가운데 황후를 죽인 사람으로 자주 지목되는 사람은 데라자키 다이키치이다. 당시 낭인들은 남의 나라 국모를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일본을 위해 충성한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을미사변의 결과 사건의 내막은 그날부터 밖으로 흘러나왔다. 궁궐을 수기하던 다이 장군과 사바틴, 현응택, 궁녀, 은여 등은 당시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여 여러 외교관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미국 공사 대리 앨런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각각 군사를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한편 각국 공사의 회합 후 일본의 관여 사실과 폐위 조치 불인정 등을 발표하였다. 국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게 되자 난처해진 일본은 사건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일본인들을 체포하여 히로시마로 압송하는 한편 미우라 대신 고무라를 주한공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철수에 이어 이노우에를 왕실 위문사로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훈련대를 해산하고 왕비 민씨를 복위시키는 데 동의하는 등 국제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무마책을 썼다. 10월 12일 정동파들이 러시아와 미국인의 협조를 얻어 고종을 궁 밖으로 빼돌리려 한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사건에 외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하여 다음해 1월 만행을 자행한 미우라 이하 폭도 48명을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석방하였다. 이들 거의 모두가 영웅 대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한편 12월 1일 고종은 정식으로 왕비가 승하하였음을 발표하였으나 일본인의 관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 공사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국내외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단발령과 태양력 사용 등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명성황후 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전국적인 반일 의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